네, 안녕하십니까. 박종희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을 의뢰했을 때 구속이었었는데 불구속으로 석방이 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형사 성공보수, 즉 성공한 조건을 달성했을 때 미리 약정한 보수금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사실 이게 2015년도 7월에 대법원에서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약정한 형사 성공보수는 무효다라는 판결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암암리에 법조계에서는 형사 성공보수 약정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형사 성공보수가 이제 무효로 되게 되는 데에는 정강이유에서 시작해서 사법부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형사 성공보수가 무효로 되게 되면 정강이유로 인한 불합리함이나 어떠한 부적당한 수임료, 이런 관행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좀 이런 기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형사 성공보수가 무효로 됐기 때문에 이후에는 약정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처음에 사건 맡기실 때는 의뢰인분들이 이거 벌금만 나오게 해주시면, 아니면 징역만 안 가게 되면 얼마 더 드릴게요, 먼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나중에 설령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청구하는 것도 어렵고 형사 성공보수 무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히는 것도 싫어서 약정을 하지는 않는데, 자, 이러한 형사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것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 등장한 약정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일부 금액은 최초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건이 끝나면 지급한다, 이렇게 분할 약정식으로 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형태의 약정이 무효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지방법원 판결 중에는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일부 금액은 사건을 착수할 때 주고 일부 금액은 사건이 종결됐을 때 준다라고 하는 내용도 성공보수 약정이라고 감안해서 사건 종료 후에 지급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판결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 보수를 지급하는 거는 착수금으로 다 지급할 수도 있는 거고 3위로 분할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전반적인 약정의 형태, 그리고 이 지급하기로 하는 어떤 사건의 난이도, 그리고 지급되는 이제 보수액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판단해야지 단순하게 사건 종결 후에 지급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성공보수 약정이다, 이렇게 볼 건 아니란 말이에요. 상당수의 판결에서는 시기를 나누어 지급하는 약정에 대해서도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형사 성공보수를 안 걸고 대충 해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정말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전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고 대전 지역의 사건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성공보수 안 받는다고 해서 대충 처리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연락 끊고 변호사가 정말 잠수 타고 이러지는 않는데, 이거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실제 사건을 맡기셨던 분들 중에 정말 상당수 분들은 변호사 사무실에 돈 맡기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연락도 안 되고 사건 진행도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가 형사 성공보수를 안 받는 거는 대법원에서 받지 말라고 하는 그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거지, 받고 나서 대충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사건 했는데 지면은 저도 의뢰인분에게 설명드리기도 그렇고 혼자 되게 고민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다른 사무실에서 어떻게 약정하는지까지는 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다만 각 변호사님이나 어떤 로펌에 의뢰하실 때 이 약정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이 금액이 왜 이 시기에 지급돼야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지급되는 금액의 성격은 도대체 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피시면 이후에 이렇게 서로 말다툼하거나 기분 상할 일은 없을 것 같아서 형사 사건 관련해 보수 약정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